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는 이제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의 융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PTC가 그리고 있는 이 모습, 그 다음에 PTC의 어떤 기술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대략 한 네 가지 큰 단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예, 전체적인 부분은 따로 구역은 나누진 않았습니다만, 예, 네 가지의 큰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 저희 PTC를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제가 슬라이드 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 PTC는 Power to Create의 줄임말입니다. 이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저희 PTC가 회사의 모토로 생각하는 거는 디지털 트랜스폼 피지컬입니다. 의미는 디지털을 이용해서 더 나은 피지컬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고요. 예, PTC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창조적인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PTC의 약어의 의미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저희 회사의 모토는 아마도 이 포럼의 주제하고 상당히 잘 어울린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 주제에 어울리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 그리고 나아가서는 메타버스로 갈 수 있는 이런 확장성까지를 두루두루 이제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PTC의 전략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IoT, AR, 그다음 PLM, CAD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 각각은 사실은 디지털 트윈이라는 주제에서는 전부 다 공통의 주제들입니다. 예, 어느 거 하나 빼놓을 수가 없고, 그 주제들이 모두 어우러져야지 최종적으로 기업이 지향하는 IT 기반의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환경까지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세션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뭐 디지털 트윈의 개요를 제가 여기서 굳이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많은 세션에서 또 들으실 거라고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윈을 잠깐 개념을 말씀드리면, 디지털로 뭔가를 정의를 합니다. 제품이 됩니다. 뭐 이렇게 일단 가전회사면 가전제품일 거고요. 건물을 만드는 회사면 건물이 제품이겠죠. 예, 어떤 식으로든 디지털로 제품을 정의를 하는데, 이 정의된 제품에 실제로 만들어졌을 때 나오는 물리적인 제품 경험, 즉 예를 들면 실제 설비라든지 아니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실물건의 동작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디지털 제품 정의에 서로 융합을 하는 겁니다. 이 융합을 했을 때 두 가지의 갭이 크면 사실 디지털 트윈으로서의 밸류는 좀 떨어지고요. 이 실제 디지털로 정의된 제품 정의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제품 경험의 이 차이가 거의 0에 수렴할수록 거의 완벽한 디지털 트윈을 구성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또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실제 물리적인 상황들을 가정하는 것을 실제 제품을 가지고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현실 세계하고 똑같은 트윈을 만들어서 현실 세계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예, 이런 일들을 디지털 세상에서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도 이 경제적인 논리에서 나온 트윈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PTC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모습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PTC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윈의 모습에는, 오늘 일단 설명에 있어서는 디지털 트윈을 제가 먼저 좀 설명할 겁니다. 이유는 아마도 오늘 이번 포럼의 제목도 보면 디지털 트윈이 앞에 있고 그다음 메타버스가 뒤에 있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디지털 트윈이 형성이 돼야 그래야 이제 완벽한 메타버스의 성공을 보증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PTC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모습을 좀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소스, 그러니까 이제 로우 코드부터 시작해서 엔터프라이즈 기업 시스템이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문맥화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보 제공을 활용할 수 있는, 유틸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영역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 중에 소스 데이터 수집 부분의 의미는 뭐냐면, 기업의 조직 구성을 보면 예를 들면 기획, 영업, 마케팅, R&D, 생기, 생산, 그래서 전체 라인 조직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라인 조직이 하는 행위들이 있는데 그 행위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전부 디지털로 수집을 하는 겁니다.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이 손으로 그리는 아날로그적 디지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할 수 있고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치적인 값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는 도구들을 예를 들면 영업팀 같은 경우에는 SFDC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디지털 도구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R&D 같은 경우에는 뭐 NCS의 해석 툴이라든지 아니면 PTC 크레오 같은 3D 모델 도구들 이런 것들이 R&D를 대변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가 될 거고요. 저쪽에 생산으로 넘어가면 생산은 실제로 설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도 예, 디지털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전환하는 소위 얘기하는 저희가 이제 DT의 첫 번째 단계인 데이터 수집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뭘 하냐면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예, 재구성하려면 그 전에 해야 되는 것들이 각각의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이 상관관계를 구성하는 이 중간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상호 간의 연결성입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디지털 스레드라고 소위 표현을 하고요. 디지털 스레드에 의해서 엮여진 데이터들은 특정한 레고 블록 같은 모듈 단위로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구성한 레고 블록 같은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재정렬을 해서 전체에 합쳐져 있는 구성을 만들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가 물리적인 조직에서 하는 물리적인 조직을 대변할 수 있는 표준 데이터 모형들을 그대로 디지털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구성을 우리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만들어진 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우리는 소위 얘기하는 what if라고 하는 이런 가정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 쪽에서 기획의 건수를 5개를 더 늘린다면 그러면 영업 입장에서는 얼마를 더 수주해야 되고 그럼 R&D는 몇 종류의 제품을 더 만들어야 되며 생산의 캐파는 감당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수집하는 많은 데이터들의 정보가 필요한데 이 정보들을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윈화 해놓으면 이 트윈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트윈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라면 향후에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최적화점을 찾으면 그 최적점에 대해서 다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재배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정보 제거와 활용이라는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PTC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의 전체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PTC가 갖는 영향은 각각의 물리적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도구라고 하는 이런 도구 중에 MCAD 같은 부분, 크레오 같은 부분이요. 그 다음에 인티그리티 같이 이제 요구사항 같은 것을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PLM 같이 윈칠 같은 이런 제품들,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OT 부분의 연결성을 가져갈 수 있는 캐비어 같은 전문 도구들,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요. 수집된 걸 가지고 다시 투인할 수 있는 데이터 모형을 만들 수 있는 띵웍스라고 하는 백홈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PTC의 그 주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백홈 플랫폼을 통해서 AR 같은 이런 단위 기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유저 익스피리언스, 즉 새로운 업무 방식들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이제 뷰포리아 사업의 그 AR 사업의 아주 핵심이 되는 얘기들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예, 이런 제공되는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라고 하는 전체 전략들을 수립해서 예,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메타버스의 확장력이라고 하면 소위 이제 많은 그 기업들이 메타버스의 이 외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접근성, 사용성,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예, 그런 것들은 이 뒷단에 유틸라이제이션 되는 영역에 중점이 많이 돼 있고요. 예, 이 부분들이 성립이 되려면 여기에 있는 물리적 조직이 이렇게 뛰어넘어서 이 부분을 쉽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 이건 절대적인 성숙도 모델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도 수집해야 되고요. 수집된 데이터들 가지고 트윈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석, 활용, 예측할 수 있는 구성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증강현실까지 갔을 때 그것이 메타버스 영역까지 확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메타버스하고 틀리게 기업형 메타버스는 이러한 디지털 트윈 백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몇 가지 기술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그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많이
이미 한 수년간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시는 모습들입니다. 예를 들면 생산 설비를 디지털 트윈화 한다라는 개념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업무에서는 트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시고 그냥 원격 모니터링, 그다음에 뭐 리모트 원격 제어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이 소위 얘기하는 생산의 상황을 일련의 단위의 어떤 역할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화면입니다. 예, 이 화면 안에는 예를 들면 생산 설비가 생산을 해서 만들어 놓은 제품의 그 표면의 모습도 이렇게 그래픽하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잘랐을 때 나오는 두께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시간별로 생산했을 때 어떤 불량 수율이나 이런 트렌드, 문제점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만들 때 그 공장 내 환경 정보나 아니면 설비의 동작 정보들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지만 내가 지정한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간대의 데이터를 다시 띄우면 언제든지 그 영역들을 재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생산 설비나 측정 장비 여러 가지 에셋에서 오는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만든 일련의 트윈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트윈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냥 설비만 연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도 수집해야 되는 기술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엔터프라이즈 기간 시스템, 성과 실적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기준 대비 실제 나오는 데이터가 어떤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의 모델 통합을 하는 거, 통합된 걸 가지고 다시 이런 UX를 만드는 것. UX 기술만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쉽게 만들어내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IT 회사가 아니고 제조회사이기 때문에 IT만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은 빨리 IT 프로젝트를 하고, 예, 그걸 가지고 생산성 있는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굉장히 짧은 기간에 해내기를 원하시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기술적인 트렌드로는 코드리스라고 얘기를 하죠. 코딩하지 않고. 예, 이런 것들을 컨피그레이션만 가지고 기업의 입장에 빨리 맞추는 것. 예,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트윈이라고 하는 부분을 맛을 보고 디지털로 업무를 전환해서 향후에 기업이 갈 수 있는 그 투비 모습에 대해서도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거는 재밌는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격으로 조종되는 에스카베이터고요. 이 에스카베이터에는 외부에다가 센서를 달았습니다. 무게중심 센서도 달고, 아두이노를 달아서, 라즈베리 파이를 달아서, 몇몇 부분에 자이로 감도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치도 측정을 합니다. 측정된 결과는 띵웍스를 통해서 수집이 되고요. 수집된 거는 비포리아 스튜디오라고 하는 저희 증강현실 플랫폼에 들어있는 컨텐츠하고 이렇게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 모든 작업을 할 때 코딩하지 않고, 물론 로우 레벨 코드는 합니다. 이런 하드웨어에 대한 건요. 하지만은 그것들을 코딩하지 않고 연결을 해서 진짜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트윈의 모습을 이렇게 구현한 겁니다. 실제 제품, 그 다음에 트윈화되어 있는 디지털 제품. 기술적으로 상당히 신기합니다. 이건 사실 뭐 어떤 회사든 쉽게 만들 수 있다. 코딩해서 우리 다 만들 수 있지라고 하지만 기업들은 이런 구성을 할 때 코딩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한번 투자해가지고 오래 쓴다라는 이런 상황은 좀 지난 것 같고요. 기업도 컨텐츠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거에 대해서 계속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이제 무게 중심 지점까지 측정을 해서 자동적으로 그거의 어느 부분에 이 버켓 부분에 어떤 지점에서 버켓이 부하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요. 네, 저러한 정보들은 이제 CAD로 연결을 해서 설계자한테도 실제 현장에서 나오는 문제가 연구소 안에서도 확인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트윈이 묶여질 때까지 연결이 되는 이 과정들은 코딩하지 않고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예, 그런 제품들을 이때 PTC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이 쓰여지는 용도가 있습니다. 이건 기술이 재밌다. 아, 이거 뭐 학교에서 아카데미 과제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런 기술을 가지고 기업은 어떤 변화를 모색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서비스 상품들을 만드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정수기 많이 생각하시죠.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월 얼마씩 내고 정수기를 계약을 하면 지정된 시간이 되면은 담당 엔지니어 분이 오셔가지고 필터를 교환해 줍니다.
네. 근데 이제 정수기를 계약할 때 그럼 서비스를 다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하고 월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하죠. 그러면 서비스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이미 계약이 된 비용 안에서는 최대한 덜 갈아주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사람을 덜 보내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제품의 수를 늘려주는 것이 비용을 줄여서 최대의 매출을 올리는, 마진을 올리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서비스로 성장하는 방법이죠. 자, 이런 것에 이러한 디지털 기술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에 보여지는 이 그림은 미국의 플로우 서브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들을 모형으로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드는 건 이제 펌프고요. 이 펌프에 센서를 달고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수집합니다. 자, 수집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시보드 형태의 이 트윈 모델에서 예, 이 펌프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머신러닝 기법도 있어서 이상 패턴이 감지되면 알림도 오고 막 이럽니다. 예, 이런 것들이 막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이상이 발생했을 때 펌프의 이상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현장에 내려가서 조치를 취해야 되고 했는데 그러려면 서비스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격으로 이 현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요. 이 가지고 온 데이터를 예를 들면 전용 시뮬레이션 도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도구 안에 들어가는 모델들은 이 펌프를 만들 때 이미 기준 정보로 썼던 설계 데이터이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는 3D 데이터에다가 설계실에서 임의로 넣은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직접 넣어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현장에서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펌프가 과열됐는데 과열이 얼마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가져다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예, 이렇게 뻘겋게 이 부분의 부품은 전체적으로 다 과열이 돼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있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빨간 부분, 과열된 부분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라는 과제를 도출하고요. 시키는 방법을 현장 가서 계속 속도를 줄여가면서 시켜서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얼마나 몇 분간을 가동하고 속도를 얼마나 낮추면 이것이 식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 확인 후에 확인이 끝나면 확인된 결과의 값을 예를 들어서 5분간 돌리고 그 다음에 RPM을 2000에서 1000rpm을 낮췄더니 이게 식더라. 그러면 정상 가동까지 5분 동안은 1000rpm으로 가동한다 라는 레시피를 만들어서 다시 여기서 제어 버튼을 통해서 이 설비를 원격으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예, 앞에 보셨던 포크레인, 에스카베이터를 원격으로 제어하고 트윈으로 보는 이런 기술을 실무에 적용했을 때 이런 특정한 영역의 서비스 사업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해외에 예를 들면 한국보다 좀 규모가 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서비스 수익을 올리는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례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아까는 서비스의 관점이겠지만 이 관점에서는 트윈 기술을 이용해서요. 설계에서의 어떤 상황들, 그 다음에 제품을 개선하는데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피지컬한 영역의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요. 수집할 때는 이쪽 전용의 인터페이스와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PTC의 캐베어 같은 제품들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동작되는 설비의 PLC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이때의 장점도 뭐냐면 코딩하지 않습니다. 컴퓨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고요. 가지고 온 데이터들을 또 코딩하지 않고 띵웍스를 통해서 기계의 데이터들을 CAD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로 한 번 더 바꿔줍니다. 바꿔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CAD에다 입력을 해주면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동작성을 확인한다든지 구조 해석을 해본다든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잠깐 내용을 보시면 이게 3D 데이터는 설계해서 만든 겁니다. 이건 이제 띵웍스에서 데이터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설정하는 컨피그레이션 환경들입니다. 그래서 PLC에서 지정한 내용들이 CAD에 어떻게 들어올지, CAD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좌표 값으로 들어오고요. 위치 값을 갖고 온 케이스고요. 위치 값을 실제 이 CAD 데이터에 적용하면 저렇게 애니메이션 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걸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실제 로드가 걸려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실제 현장에서 적용된 로드가 설계실에서 적용된 로드에 비해서 상당히 더 크다라는 것들을 확인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더 부하를 많이 받는구나라는 것을 크레오 CAD 안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한 겁니다.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행을 했습니다. 주행했을 때 어느 부분에, 어느 쇼업 서버에 더 많은 부하가 걸렸고 어떻게 무게 밸런스를 다시 재배치해야 되는가, 네,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 실제 데이터를 적용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 트윈 데이터, 트윈화되어 있는 모델에 실제 데이터를 접목함으로 인해서 그 트윈의 모습은 더 견고해지고요. 견고하게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설계용으로, 서비스용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죠. 예, 이 케이스는 마지막으로 쓰여지는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입장에서 그러면 트윈화된 정보를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예를 들면 사용자 교육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품질 교육을 하는 케이스고요. 실제로 볼보에 글로벌하게 있는 사업장의 품질 센터에서는 한 5주 정도 소요되는 사용자 교육을 2주 정도에 단축을 해서 이 AR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크레오에서 설계된 3D 데이터들이 AR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인식한 일련 번호를 갖고 있는 조립된 엔진 블록에 겹쳐지고요. 이 겹쳐진 엔진 블록 중에서 어느 부위를 검사를 해야 되는지를 교육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전용 교육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교육 교관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비용들을 전부 다 이제 AR이라는 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세이브한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딩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제 기관 시스템에서 오는 정보들, 메타 정보들은 띵웍스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띵웍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코딩하지 않고 뷰포리아 스튜디오의 AR로 가져올 수 있고요. 가져온 정보를 코딩하지 않고 뷰포리아 스튜디오의 편집기를 통해서 이러한 3D 데이터하고 서로 연결해서 디지털 트윈 정보로 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몇 가지 케이스에 더불어서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정보 시스템 같은 이런 개념들을 좀 접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IT를 투자하는 가장 최종의 모습은 아마도 경영에서의 활용이 아닐까 싶고요. 이 경우에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스타일의 3D 기반의 디지털 트윈, 대시보드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정보들도 보면요, 3D가 있어서 근사해 보이지만 3D화 되어 있는 디지털 트윈, 예를 들면 내가 공장 전체의 경영 성과를 보고 싶다. 그럼 공장을 3D로 만들어야겠죠. 빔 데이터도 확보하셔야 되고, 또는 데이터가 없으면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에포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예를 들면 운영 성과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여기에는 단순히 최종 성과 결과만 내가 받아서 뿌리는 게 아니고요. ERP나 MES, CRM, SCM 할 것 없이 관련된 기관 시스템을 다 연결해야 되고, 그리고 관련된 설비들도 연결해서 상호 간의 실제 설비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데이터와 그 다음에 실제 설비 간의 트윈 관계도 여기서 고려해서 그것들이 다 정합성이 맞도록 구성한 상황의 데이터들을 화면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IT와 OT의 통합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지는 간단한 화면 하나 같지만 이 이면에는 상당히 많은 커넥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레드가 있고, 트윈화된 모습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3D는 아닙니다만 일종의 경영정보 대시보드의 예시입니다. 글로벌한 공장을 예를 들어서 그 상황들을 모니터링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제 설비 담당자 입장에서는 설비가 동작인지 아닌지, 분량이 얼마나, 이런 걸 보고 싶겠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는 공장이 오늘 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KPI에 맞춰졌는지, OE는 어떻게 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투자됐고, 거기에 얼마나 회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으실 거라는 거죠. 그 최종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단일 플랫폼 안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설비의 상태도 연결해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설비의 상태에 따른 생산 담당자가 봐야 되는 화면 구성도 만들 수 있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전체적으로 경영 성과에 대한 리포트도 이렇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트윈의 모습을 여러 단계의 여러 조직에서 쉽게 만들어준다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선 결국엔 기관 환경, 그러니까 IT의 어떤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OT의 연결,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의 서로 상호 스레드, 이런 것들을 다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앞에 제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모습만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제가 아까 하나씩 설명드린 유즈 케이스들이 결국에는 단일 유즈 케이스의 어떤 측면에서는 생산성을 위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수익을 위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기업의 경영 성과를 위해서 단위 운영되는 내용들이고요. 이 운영의 모습들이 이어지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기업은 완벽한 디지털화가 됐을 때 그 디지털화가 된 정보를 가상의 공간에 집어넣어주면 그것이 결국엔 기업용 메타버스의 개념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비 연결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IT, OT, 디지털 연결을 해서 각각의 생산성을 위해 도구로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스레드와 디지털 트윈들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필요한 경영 대시보드나 아니면은 각 조직의 경영 성과 대시보드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정보들이 결국에는 기업용 AR, VR과 결합이 돼서 현장과 그 다음에 가상세계를 연결해주고 이 두 가지 연결된 걸 기반으로 해서 서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사람 간의 협업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제가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기업용 메타버스 플랫폼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큰 웨이브, 트렌드를 타기 시작하면서 기업이 원하는 IT적인 이상의 모습은 결국에는 이제 물리적인 조직들, 이 물리적인 조직은 실제 부동산이 있고 그 안에 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각각의 조직들이 경영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경영 관리 관점의 조직, 그 다음에 영업 기획, 제품 개발 등등등 해서 여러 물리적인 부서들이 존재합니다. 이 물리적인 조직들을 결국엔 기업 입장에서는 디지털 조직으로 어떻게 전환할 거냐. 디지털 조직으로 전환했을 때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라는 경영에서의 가정 상황을 다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비용 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리스크가 없이. 그래서 그 많은 경우의 수에 좋은 해결점들을 찾아내면 그것들을 여기서 찾아낸 해결점을 다시 물리적 조직으로 내려서 또는 물리적 조직을 변화시켜서 그 디지털에서 했던 이런 행위들이 완성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완성이 되면 그 데이터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디지털 조직에서 다시 분석하고 다시 내려주고. 그래서 두 조직 간의 차를 0에 가깝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디지털 트윈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기존의 생산, 그러니까 결국에 주력이 되는 사업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조직의 행위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 가지고 온 데이터들을 이 데이터들을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갖고 온 데이터를 가지고요. 디지털 스레드를 해야 됩니다. 이 스레드라는 건 결국에는 사일로화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각각의 조직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연결된 하나의 데이터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이 데이터 흐름을 여러 개를 쌓으면 결국에는 그게 기업의 트윈의 모습이 되거든요. 그 트윈의 모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해야 되는 것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 존재하는 것 위에다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소위 이제 최근에 이제 XR이라는 용어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만 이런 가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봐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 이 기반 위에 얹어야지 본격적으로 이게 기업용 메타버스의 모습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메타버스의 모습에서도 보면 어떤 조직은 이쪽에 디지털화되어 있는 설비를 거의 자동화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디지털화하는 조직도 있습니다. 어떤 조직은 주로 이제 디지털화되어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조직도 있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R&D라든지 아니면 제조라든지 이런 측면들은 주로 원격 관제나 모니터링 같은 이런 역량들을 많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반대로 이 서비스 사업을 하는 팀이나 아니면은 뭐 품질을 아직까지는 손으로 측정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이런 조직들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한 기반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요. 그런 기반 데이터를 가지고 외부에 있는 또는 내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활용의 용도의 방법들이 결국에는 각 조직에서 원하는 형태, 디지털화된 조직에서 원하는 형태의 새로운 사용자 경험들별로 앱들이 만들어져야 실제로 우리가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하는 역할은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디지털 조직에서 원하는 각각의 활용성 있는 앱을 최종적으로 솔루션해서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러한 환경들을 우리 제조기업들이 쉽게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조직은 생산은 예를 들면 뭐 제조진흥화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생산에는 스마트 팩토리를 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결국엔 요단에서의 요 정도 역할만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상적인 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은 IT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투자에 대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을 다 고려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이걸 오랫동안 해갈지도 설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영적인 목표, 기업의 어떤 최종적인 목표들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전체를 한 번에가 아닌 하나씩 애자일하게 풀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풀어갈 때 결국에는 IT의 비용적인 부담이 최소화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플랫폼을 쓰라고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PTC가 갖는 역량들은 여기에 각각의 모습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조 기술단의 캐비어와 띵웍스 같은 이런 그 플랫폼, 그 다음에 정보기술단의 물론 정보기술을 다 커버하진 않습니다만 그 중에 R&D나 몇몇 부분에 저희가 크레오와 윈칠이라고 하는 PLM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디지털 스레드와 트윈 부분에 저희가 띵웍스와 뷰포리아라고 하는 AR 제품들을 이용해서 이 스레드와 트윈 부분을 또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에도 마찬가지로 띵웍스와 뷰포리아 기술들을 이용해서 메타버스의 환경들을 저희가 이 백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각각의 제품은 개별 제품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 연결이 되는 제품이고요. 하나의 그 단일 컨셉의 플랫폼으로 운용이 되는 이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기업이 생각하는 이 메타버스의 유즈 케이스까지를 확대할 수 있게 이 베이스가 되는 모든 영역을 현재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전부 다 저희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의 영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공동 협업하는 파트너들과 이런 부분을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장표는 비욘드 디지털 트윈 위드 PTC라고 한번 달아봤습니다. PTC와 함께 디지털 트윈을 넘어서서 산업용 메타버스로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은 이제 산업용 메타버스가 갖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트윈이 갖는 장점을 고스란히 다 포함하고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가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업무 방식들을 상당히 많이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가상 기업을 통해서 결국에는 실물 기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아까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디지털로 왓이프라고 하는 것을 해보고 거기서 나온 결과들을 다시 실물 기업, 실물 경영에 투입을 해서 왓이프의 결과에 근접할 수 있도록 결국에는 디지털을 통해서 실생활을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디지털 업무 경험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라는 것만 갖고 휙 얘기를 하면 기존의 고객분들은 기존의 고객분들이 현재 하고 계시는 일 기준으로만 메타버스를 바라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나는 프린트를 해서 이 프린트를 저기다 갖다 줘야 되는데 메타버스 안에서는 어떻게 갖다 주나요? 네, 이런 질문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이 베이스가 되는 디지털 스레드 트윈의 케이스를 하나하나 밟아서 전 조직의 그 구성원들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업무 방식에 하나씩 근접해 있을 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업무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산업용 메타버스들이 제공할 거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 자회사에 대해서도 새로운 운영 모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이제 부동산에 많이 투자하죠. 여전히 부동산이 유효합니다. 근데 기업을 디지털화해서 클라우드 서버 안에 넣어놨습니다. 언제든지 나는 그 기업을 꺼냈다, 그 다음에 옮겼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겉으로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도 근무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같은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무실도 가상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가든 내가 똑같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이 얼마나 디지털화 됐냐에 따라서 서로 기업의 어떤 가치도 좀 더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베네핏을 베이스로 해서 우선 기업이 고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전반에 이게 DXP는 디지털 트랜스포 피지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디지털을 통해서 피지컬한 환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일종의 로드맵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업은 어떻게 DXP의 성숙도를 마련할 것이냐.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이 활동을 해갈 거며 그 활동에서 우리가 어떤 밸류를 가져올 것이냐. 그 다음에 중장기의 기업 성과 목표하고 DX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냥 DXP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춰서 DXP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목표 설정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기업의 오너를 중심으로 좀 문화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기업 완성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쓰여지는 투자 부분이라면 우리는 좀 현명하게 이 투자를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계획과 방법도 수립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이건 어차피 장기전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B2C의 모습이 자꾸 기업형으로 들어오면서 예를 들면은 가상 환경에서 뭐 날아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뛰어다닐 수 있고, 들어볼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으로 포커스 되기보다는 이 디지털 스레드와 트윈이라고 하는 걸 베이스로 해서 아주 단단하게 결성되어 있는 디지털 블록 위에 그 위에 메타버스라는 것을 하나 더 얹어서 상당히 혁신적인 그런 그 사용자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PTC는요, 우선은 저희는 디지털 전환과 증강현실 기술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글로벌로 상당히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과거에 저희가 이제 증강현실 사업을 퀄컴으로부터 인수할 때부터 이 시장에서의 증강현실 기술의 뷰포리아 제품의 명성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저희는 앞서 저희가 회사 소개 말씀드릴 때 처음부터 3D CAD로 시작을 해서 제조에 특화된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조 전문가들이 만드는 솔루션들, 그 다음에 그것이 향후의 미래를 내다보는 IT 전문가들이 또 제공하는 제조의 솔루션들, 이런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특화된 전문 기업이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은 좀 드리기가 어렵지만 우선은 메타버스를 위해서 준비된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베이스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스레드와 트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의 솔루션들, 플랫폼들이 같이 그 안에 백본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크레오, 윈칠, 그 다음에 띵웍스, 뷰포리아들은 개별적인 제품들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는 제품이고 이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단위 서비스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어떤 메타버스 환경까지로 가야 되는 기업들이 원하는 전반적인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좀 효율화하고요. 전체적인 운영들을 좀 더 혁신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PTC가 상당히 많은 부분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하고 많이 고민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